2025년 8월 28일.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거래대금이 9조 5천억. 거의 평균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10조가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0.9% 상승. 코스닥은 오늘도 4조 6천. 좀 부족해요. 좀 더 올라와야 돼요. 마이너스 0.41. 대체로 오늘 중국 주식은 괜찮았네요. 신천, 상해 신천. 중국 주식이 최근에 올라가는 게 헬스케어하고 반도체 쪽이에요. 이쪽이 중국 지수를 상당히 끌고 가고 있다. 7월 달부터 중국 주식 상승률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쪽이었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점점 반도체나 헬스케어 쪽에 중국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니케이도 좀 괜찮았었고, 미국 주식은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 엔디비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현재는 엔디비아 실적 발표 나온 것으로 인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엔디비아 실적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엔디비아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예상 462억 달러, 매출은 467억 달러였어요. 예상보다 좋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나름 괜찮았다. 411억 달러. 예상은 412억 달러였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았다. 왜 괜찮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 중국에 대한 H20 매출이 감소했어요. 반영이 안 됐어요. 아예. 반영이 안 됐는데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있어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 마진율은 72.7%, 예상은 72.1%였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H20 중국 매출을 전망해서 제외를 해서 3분기에는 540억 달러, 예상은 534억 달러입니다. 댄슨왕이 얘기를 했죠. 자사주는 600억 달러를 매입을 해서 아마 소각하겠죠. 매입하는 이유가 거의 소각이니까 이 친구들은. 블랙엘 아키텍처 매출이 17% 연속 증가했다.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H20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증가했고, 루빈칩, 지금 현재는 블랙웰이 제일 좋은 칩이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빈칩이라고 합니다. 루빈칩은 현재 생산 중이고 차후 엔디비아 GTC에서 발표할 것이다. 중국 수출은 아마 트럼프하고 만나서 트럼프가 엔디비아 중국 수출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중국 수출은 우리 미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수출을 해야 된다. 이게 전략적인 목표다 라고 해서 그럼 중국에 수출해 했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엔디비아 거 쓰지 말고 자국 기업 걸 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캠브리콘이라고, 이게 이제 1000유안이 넘었어요. 가격으로 보면 시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1000유안이 넘는 게 중국에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마오타주, 그게 1000유안이 넘고, 두 번째가 이제 캠브리콘이에요. 최근에 한 100% 이상 올랐죠. 7월 달부터. 중국이 애국 소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죠? 애국에 의한 이 제품을 써라. 자국 반도체 써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캠브리콘은 성능이 어떠냐? 엔디비아 H100, H200은 현재 블랙웰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 단계 H100에 80% 정도 성능을 보인다고 그래요. 이 회사가 작년에는 계속 적자였는데 최근 1분기에 2천억의 흑자를 냈어요.
중국의 애국 소비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애국 소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성능도 아예 못 따라오는 건 아니다. 비슷하지도 않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따라간다.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80% 성능이 어느 정도를 구현하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이게 중국 주식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괜찮았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실적에 미스가 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 중국 관련해서 불안감이 있어서 아마 그 마이너스가 3%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주가가 더 간다. 그럴 만한 퍼포먼스를 뭐 다른 데에서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매출이 워낙 잘 나왔고 마진율이 72.7%라 쉽게 하락하기도 쉽지 않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얘기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H20 매출이 전혀 3분기부터는 안 잡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9월 3일 날 미국의 전승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반서방이죠. 인도, 러시아, 브라질, 그다음 뭐 이런 나라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전승절도 하고 상하이 정상회의를 한답니다. 다음 주에. 근데 모디가 오늘부터 인도가 관세가 50%인데 트럼프가 전화를 했는데 4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부분은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미국은 중국하고 10월 말, 9월 말 아니면 10월 말쯤에 관세를 협상을 해서 타결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인도부터 이렇게 되면 인도가 그 전에는 25%였어요. 근데 25%의 불만을 갖고 몇 번 협상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놔버리니까 트럼프가 50% 관세를 지금 한 거죠. 이건 사실은 뭐 진짜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기분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도 섞여 있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그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어쨌든 한두 달은 더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한두 달을 더 가야 되는데 주가 상승이 막 될 것이냐. 그것은 약간 퀘션 마크다 이거죠. 또한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캠브리콘이 엔비디아 성능에 이제 뭐 90% 이상 이렇게 따라붙기 시작하면 상당히 엔비디아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관세가 이제 될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중부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게 우려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국 기업한테 쓰지 마라 다 불러놓고 한 달 전에 한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여기에 이 캠브리콘이 성능 80%또 그 이상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엔비디아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시장에 생각했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매출이 감소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 반도체에 투자하실 때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다. 저 역시 불확실성이 있어서 어디에 맞춰서 얘기해야 될지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섹터를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자, 관세 얘기하면서 내주 상하이 정상회의 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뭐 푸틴도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사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종전 협상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이제 어제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종전회담 물 건너가나. 푸틴, 우크라이나, 중부까지 진격. 루안스키 옆에 있는 그 지역을 또 더 이제 진격을 했더라고요. 마을 하나를 더 차지하면서 뭐 진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늘 그중에 보시면 이게 방산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상승을 했고 여중에서 보시면 MS솔루션이라든지 S&P 다이나믹이, 삼양컨텍 자, 이 부분은 K2나 K9 뭐 이쪽 이제 구동장치에 들어가는 엔진 쪽 기타 등등 그 방호하는 거 그쪽에 지금 들어가는 회사들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2차 협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어쨌든 뉴스라든지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을 했고 지금은 1차 협력사들이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9월 3일까지는 아마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극적이지 않은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이 뭐 만들어졌다 이런 뉴스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방산주가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왕 받는데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보다는 1차 협력사 기준으로 좀 보시면 상승률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MS솔루션도 많이 상승을 했죠. S&T 다이내믹도 현재 상승해서 기금이 연기금의 수급이 아주 꾸준합니다. 삼양컴텍은 7% 상승했는데 얘는 신규 상장한 지가 채 한 달이 안 돼요. 한 8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고 방산주가 힘을 쏟을 때 가장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좋았던 조선이나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은 오늘 머니콜딩스는 오늘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괜찮았고 거기에 부응하듯이 한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시가총액은 5,900원 오늘자로 하면 한 6,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다.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가총액이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현대모비스가 0.3% 상승했는데 좀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이것은 현대모비스를 제가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립니다. 현대모비스를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액추레이터를 생산을 한다. 앞으로 아마 미국에다가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거기에 넣는 부품을 현재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 액추레이터를 생산을 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어제까지 어제 그제 이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본 대장주였죠.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 근데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15분인데 이렇게 제가 15분 부분으로 보여드리면 4시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오늘 장이 끝나고 급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한 1% 정도 끝났는데 장 끝나고 나서 더 급락을 확 해버렸어요. 했던 이유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1000억 조달을 하고 11월 달 기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 1000억을 유상증자를 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우즈베키스탄에다가 공장을 짓고 로봇 액추에이터를 더 생산을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네, 공장 짓는데 한 600억 400억은 운용 자금으로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시장에서 이게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거 정말 좋으니까 주가가 가겠다라는 것보다 좀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뉴스가 나와서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는데, 이 뉴스 때문에 다른 주식들도 시간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편이에요. 원인홀딩스도 약간 같이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거의 한 4% 정도 추가로 한 1% 정도 빠졌네요. 부산 로보틱스도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로 시장에서 좋지 않았다. 로봇주가 대세로 힘을 받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러셀 지수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작은 중소형 주식들을 모아놓은 게 러셀 주식주인데, 러셀이 간 거에 그 표준을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보면 로봇주가 상당히 부합했었는데, 계속적인 연속적인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우기 때문에 국내 뉴스에도 좋은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꾸준히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가집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번을 보시면 교산 네오룩스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BH 최근에 수급이 그냥 좋죠. 아마 제가 이 가격대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BH. 이거 추천해서 다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파인엠텍 꾸준히 합니다. 폴더럼프 하면은 파인엠텍이죠. 오일린시스, 이것도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시장에 거래대금이 별로 없거나 갈 만한 게 별로 없으면 새로 상장된 신규 주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3년 만에 매출 100억 불 찍었다.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OLED 및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로 디스플레이가 한국에 선주문이 된다. 내년 2월달 올림픽이 있고 6월달에 월드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스마트폰이 OLED로 전부 다 바꿔가는 추세다. 그래서 작은 OLED를 하는 쪽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쪽은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다. 그리고 애플이 9일날 나오는 애플 초슬림폰 도전장을 내댔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얇은 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플에서도. 그런데 이제 애플이 현재 스마트폰 판매는 지금 현재 1위가 삼성 스마트폰이고, 갤럭시고, 2위가 애플 아이폰이고, 3위가 샤오미인데, 샤오미와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물론 뭐 삼성하고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현재 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모델, 뭐 카메라만 몇 개 더 달고 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 지배력이 좀 우려된다라고 해서 그 전에 있는 디자인에서 조금 변경을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금 찾는 게 OLED 디스플레이 쪽,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1000억 불을 찍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상승했던 게 그런 뉴스 관련해서 상승을 했어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시총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서 최근에 좀 좋았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수급이 좋았던 이유가 이런 쪽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뉴스가 나와서 BH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도 오늘도 좋았네요. 오늘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HDD 한국 조선해양만 상승을 하고,
여기에 합병을 하는 HDD,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기술적인 합병에 의해서 주식을 잃을 때 매수를 주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더 유리할까 판단해보면 HDD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내용은 나오는데 이게 협의를 하는 것은 다음 달이라고 그래요. 뭐 미 군함 한국서 제작기를 열렸다. 한국서 선체 등 생산 뒤에 미국에서 조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것은 그러면 한국에서 선체를 만들려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외 건조 제한법이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풀겠다. 이걸 푸는 게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우회를 해서 하겠다. 다음 달에 실무진 회의를 한다.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일 확률이 높다. 급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들이 좀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 중인데 이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다시 잠깐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잘 안 눌리고 가는 것들은 뭐 동성 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LNG 쪽, LNG 쪽 지금 1차 협력사들입니다. 여기가 괜찮다. 방산도 아까 1차 협력사들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그래서 조금씩 이 친구들이 수급 자체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TX 엔진도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말씀드릴게요. LG 생활건강이 실적 악화에 구조조정에 착수를 했다. 코카콜라를 판다. 한국 코카콜라, 우리 지금 먹는 코카콜라는 LG 생활건강이 만듭니다. 물론 그것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원재료를 갖다 주면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 코카콜라에서. 근데 굉장히 이게 알짜였거든요. 왜 알짜였냐면 원래 미국의 코카콜라가 만드는 내가 한국에서 몇 군데 됐었어요. 했는데 IMF 때 그 회사들이 좀 안 좋아지니까 LG 생활건강이 다 샀어요.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뭐 가격도 좀 비싸게 받고 다른 데보다 좀 비싸요. 우리나라 코카콜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게도 받고 뭐 나름 좋았었는데 실적 악화가 되니까 구조조정에 착수를 했다. 매출액이 막 한 30% 이상 하락하고 막 이러다 보니 또 혜택, HD도 같이 매각을 한다. 좀 화장품이 안 좋다, 안 좋아서 그러냐, 그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뭐 API 같은 경우에 좋지요. 가만히 있어도 좋고 그 흐름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LG생활 건강이 나름 최근에 이제 화장품 뉴스 중에서 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한다. 뭐 14억 인도가 기다리고 있다. 인도의 평균 나이가 24세인가 25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LG 생활건강 후 그 브랜드로 막 해보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업체도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화장품 주식도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를 지금은 보시는 게 현명하다. 중소형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가장 아이 패밀리 여기 그어놨죠. 나 이 정도 더 이상 올라가면 못할 것 같다고. 여기서도 한 20%가 더 갔어요. 오늘도 상승했어요. 중소형주가 지금 제일 좋아요. 한번 상승 흐름을 탄 중소형주는 계속 갑니다. LVCNC도 현재 그런 상태고. 근데 약간 과거에 한번 상승했던 종목들은 못 가요. 기업도 잘 못 가는 것 같고. 바마 리서치 대형주죠. 못 가요. 코스메터 코리아도 소형주인데 아마 여기를 한번 뚫고 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소형주가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가 오늘 LNF가 좀 안 좋았어요. 상반기 부채 비율이 460%가 급등했다. 재무가
경고등이 떴다라고 해서 오늘 마이너스 12%인데,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올렸던 것을 오늘 하루에 많이 까먹었네요. 이게 수급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많이 던졌고, 또 이제 SKIT라고 분리막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좀 현재 매출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마이너스 5%. 이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2년 이상 구성원에 대해서 무급 휴직을 실시를 한다. 이게 한국 내에 있는 SKIT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5% 하락했어요.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2차전지 주주는 오늘 대체로 거의 다 하락을 했다.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 ESS 쪽으로 좋다고 해서 상승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스페이스 X가 어차피 10번 만에 성공을 했어요. 위성 100기를 단숨에 실어서 저기에도 위성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련주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스피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좀 엑시트가 나왔고, 어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스케줄이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린 거였고, 이 내용을 얘기하면 좀 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고 괜찮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은 좀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지금 시장에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원전주를 말씀드리면 원전주 같은 경우에 오늘 그냥 뭐 보합선에서 많이 했어요. 유진파워 같은 경우 유럽에 이제 뭐 전기를 직접 보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 기술도 SMR 해서 아무것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해서 수급이라는 괜찮고, 뭐 한전사업도 괜찮고, SNT에는 지금 워낙 실적이 따라가지고 좀 더 상승하고 있죠. BHI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좋습니다. 부산 에너비트는 이미 좀 무거워져서, 시총이 무거워져서 어렵고, 한전기술도 약간 시총이 좀 무거워요. 시총이 가벼운 것들 보시는 게 현재는 맞다. 왜냐면 원전도 이제는 뭐 실무 협의를 해가지고 SMR 됐던 뭐 미국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줄 시기가 다음 달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다음 달. 다음 달 전까지는 며칠 안 남긴 했어요. 다음 달로 해봤자 며칠 안 남았지만 한 일주 정도는 원전주가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또 안 좋았던 건 YG엔터. 뭐 사실 YG엔터하고 이제 별로 관계는 없는데 마이너스 2%인데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거의 다 안 좋았어요. 조금 한한영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브도 마이너스. 근데 YG엔터는 연기금 수급이라는 기간 수급이 괜찮고, 하이브 역시 그래요. SM은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고, BOU 좀, 왜냐면 음반 판매하는데, 이렇게 뭐, 채팅, 소통하고, 물건 사고, 이런 거 하는 거, 캐릭터 물건 사고 하는 건데, 좀, 중국 기대감이 컸는데, 별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바나트리를 운영하는 GSPNL은 나름 선방하고 있네요. 파라다이스도 선방 잘 하고 있네요. 자, 그렇고 오늘 아마 미국 주식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재는 마이너스 1.8%네요. 현재는 마이너스 1.8%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두산 퓨얼셀 어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많이 하락한 게 아니고 14% 급등했다가 마이너스가 끝났잖아요. 오늘 역시 외국인이나 기금 수급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한국 갈 것인지 블룸 에너지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블룸 에너지 관련주가 비나텍도 그 중에 하나예요. 워낙 시총이 작아서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이 비나텍의 제품을 블룸 에너지에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뭐 괜찮다. 자, 나름 괜찮다.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좋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연료 쪽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같이 엮여 있고 또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3% 마이너스 3%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시작해서 결론은 플러스 3% 올렸어요. 삼성전자는 좀 안 좋았고 이 차트 자리상 여기서 좀 내려온 것은 좀 보기가 별로 좋은 자리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네. 거래 대금 자체가 적다 보니 더 어려워요. 거래소는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크게 보면 아마 이제 이번 달은 거의 갔고 다음 달 보시면 뉴스가 좀 나올 만한 게 조선 쪽하고 방산 쪽도 나올 수 있고 원전 쪽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연료전지 섹터라든지 변압기 섹터 그런 데가 좀 뉴스가 좀 나올 만한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조금 상승을 자리를 잡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THN 오늘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특정 계좌에서 많이 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래소에서 한번 주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좀 팔아야 돼요. 매입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면서 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리포트에서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싸다. 다른 나라 자동차 주식에 비해서는 실적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거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현대 기아차가 나름 꾸준해요. 네, 그러니까 큰 하락도 없고 오늘은 그 리포트 때문에 그런지 연기금이나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았네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현대차도 오늘 다 수급이 좋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이 이 종목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가요. 다시 또 원래 진행했던 방향으로 머물렀다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차트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매수 수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가 10%까지인데 여기 오니까 이제 매수 수급이 붙어서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뭐 11선이 올라오던 아니면 시간을 내일 바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루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아마 현대 기아차가 현재는 수급이 괜찮으니 이 친구가 다시 원래대로 진행했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아마 현대 기아차가 쉬는 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진산업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이 친구도 조금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 아진산업도 친환경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주예요. 이 친구도 다시 갈 방향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뭐 내일 간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 꼭 추천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THN이나 아진산업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유한 거 보유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하는 거 없으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매수를 보유한다면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를 관심을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한번 관심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에 이렇게 섹터에 뭐 힘이 쫙 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뭐 하루 가고 한 이틀, 3일 조정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반등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좀 추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로봇주가 좀 힘을 받아서 갈 줄 알았는데, 로보티지의 그 뉴스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근데 뭐 마이너스 10%, 시간에서 마이너스 9% 빠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것도 좀 그렇고, 별로 시장에 힘이 별로 없는데, 머니홀딩스만 괜찮고, 레인보우도 보시면 하루 좋고 흘러내리는 중이죠. 두산 로보틱스 뭐 간다는 내용이 이 자체의 회사에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장 특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미국에 중요한 건데 좀 아침에 잘 확인해 보시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어느 종목이라고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오늘은 제가 매매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보여드릴 것이 없고, 매매하면 다시 보여드리고 그런 좀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관심 가질 종목들은 그게 없다. 다음 달에 나올 내용들은 있는데 내일은 좀 별로 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